안녕하세요. 네, 저는 채용국어학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갑작스럽게 또 마이크가 말 안 들어서 생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 방학 과정이 저희가 한 5주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내신 기간이 완전 확정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4주로 줄여들 수도 있지만 4주 아니면 5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자랑 PPT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다수가 좀 들어 있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댁에 귀가하시고 내일쯤에 영상이랑 또 PPT도 첨부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사 소개는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쌤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좀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문학과 문법을 1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할 건지랑 수업 자료,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비문학 문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내신은 명파, 보인, 방산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같이 들어오는 메인 선생님이 이제 김기랑 원장인데 잠실여고, 동북고, 가럽고를 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반에 또 강사분도 한 분 들어오시는데 이제 한진영 선생님이고요. 가밀고, 독수고, 문종고, 잠실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대다수 반은 저랑 이제 김기랑 원장이랑 좀 참여하고 있고 일요일 반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한진영 강사랑 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책자에 조금 소개가 되어 있고 내신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설한 지는 한 2년쯤 된 학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들어서만 좀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주변에 또 큰 학원들만 있는 줄 알고 저희 학원을 모르시는 분도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학원 설립 전에 송파 지역에서 메인으로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신생 학원이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머물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경력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수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내신으로 따지면 근데 수능 수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조금 학생들이 조금 많이 다니고는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생 학원이니까 좀 자료도 없지 않고 좀 뭐 기반이 약하지 않을까 혹시 우려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립할 때부터 이 지역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옛날이랑 많이 변한 점은 뭐 그래도 아직은 예비 중3까지는 대치동에서도 좀 많이 배우고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아무래도 또 학교 내신도 있다 보니까 근데 학교 내신은 있는데 또 수능은 또 대치를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10년 동안 사실 방이동에서 메인으로 강사 생활하면서 뭐 이력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치랑 분당도 같이 좀 해왔습니다. 그럼 대충 봤을 때는 자료에 뭐 그렇게 차이도 없고 뭐 저기에 고3에 진짜 유명한 쌤들이야 정말 뭐 특출난 게 있겠지만 고1, 2 차원에서 크게 다른 게 있나 뭐 그런 걸 좀 항상 고민을 해왔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료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티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있겠지만 결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 결국 복습할 때 조금 용이하게 복습을 해야 뭔가 좀 학원에 도움을 받는 느끼는데 그게 이제 자료가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자료여야 수업이랑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역에 아직도 그렇지만 대다수 학원은 사실 뭐 다른 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거의 전부고 그래서 다른 점이 뭔가 있을 때 직접 써야지만 뭔가 좀 다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설립을 했고 실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뭐 대치로 많이 가는 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규 수업할 때 그래도 뭐 한 학년에 거의 한 3,400명 넘어간 거 봤을 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도 뭐 고3까지는 아니지만 1, 2학년까지는 조금 믿고 보내주시는 거라는 좀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학생들의 그 요구를 잘 파악해서 굳이 1, 2학년 때는 좀 멀리 안 가도 여기서 좀 자족이 가능하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설립된 학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측면에서 더 강점이 있는 게 사실 또 내신이랑 좀 결부를 지을 수가 있는 게 수능 수업을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의 관심은 온전히 또 내신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기간에도 내신을 뭔가 좀 공부해야 뭔가 좀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실제적으로 또 내신도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리큘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땡겨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좀 직관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수능 때는 이 순서로 안 배우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교가 2학기 때 요 순서로 배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해서 수능 공부하지만 좀 내신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고가 아닌 이상 거의 시험 범위가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고1 수준에서 어떤 종류의 지문을 넣으시는가를 좀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래도 조금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영역만 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에 막상 갔을 때 실제적으로 거의 뭐 내신밖에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름방학 때 했던 수능 수업이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약간 저희 지역 학원의 조금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좀 자족할 수 있게 그리고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문학 지도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문학 방법은 왜 뺐냐고 말씀드리면 문학은 그냥 이 인근에 나오는 기출의 예제를 잘 살려서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은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이동에 그래도 조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인근의 기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쌤들보다 좀 잘 아는 실정이고 그 부분은 좀 부족함이었고 거의 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수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비문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관심도가 제일 낮은 게 오히려 비문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내신에서의 비중이 워낙 낮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을 치렀을 때 뭔가 좀 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온다 하면은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살펴보고 코치했을 때 원인 1순위는 거의 다 비문학이었기 때문에 방학 때 비문학을 잘 해놔야 좀 내신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 이제 막 시험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옛날처럼 입력, 출력 이런 문제는 이 지역에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보기 하나 길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출력인데 결국에는 입력을 해놔도 보기를 못 읽어내면 출력이 안 돼서 못 푸는 친구가 거의 많고요. 근데 읽어보라 하면 사실 잘 읽긴 하거든요. 대신에 주어진 시간 내에 읽어라면 또 못 읽는 게 문제라서 결국은 달달달 외웠는데도 왜 내신이 안 나올 것 좀 생각해보면 본질은 시험 범위가 아닌 비문학에 있어서 여름방학 때는 여기에 그 어느 영역보다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생 입장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일 전에 갑자기 수업하다가 떠올려서 한번 좀 실어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요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지 한 5초 정도만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꼭 해야 될 생각은 첫 번째 약간 미약하지만 진짜 청사는 좋은 곳이지 않을까? 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청산에 있지 않겠지. 약간 요 정도 느낌. 더 깔끔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너무 힘들다. 요게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읽어내면은 사실 이걸 못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에 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아무나 읽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읽는 게 사실 독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학 내내 거의 이 연습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3일 전에 수업하면서 시키다가 안 되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 보고 이런 거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 혹시나 되게 귀가하셔서 학생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못 읽으면 조금 비문학을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학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라인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생긴 거는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다. 예를 들면 청산에 살고 싶다랑 나 지금 너무 힘들어는 똑같은 거야. 네, 이런 사고를 가르치는 거에 좀 집중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예제로 보여드리기 너무 힘든 부분이지만 그 학생들이 보기를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99%도 아니고 100% 똑같거든요. 그 시각만 가지게 되면 보기는 쉬워지지만 보기는 플러스 알파 정보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계속 반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는 여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여기 한번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려 거의 한 8년 전 기출인데도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글을 읽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어를 어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 이게 일문단이거든요. 저희 겨울 방학 때는 일문단 읽기만 좀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일문단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렇게 보여야 그래야 글이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고쳐야 될까 질문했으니까 앞으로는 누가 고쳐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뭐가 우선 적용이 나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거는 법률이 먼저야. 이거는 계약이 먼저야. 여기에 또 초점을 두면서 가야 되고요. 마지막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만 던졌지만 없는 거에 반대는 또 있다잖아요. 그러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무려 이 글을 읽을 때는 세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수업을 해왔거든요. 그거 이제 집중을 해놓고 여름 방학 때 할 거는 뭐냐면요. 이제 일문단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으면은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 효력이 부정된다. 출제지는 계약 효력이 부정된다만 던졌지만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 효력을 부정한다 했으니까 법률에 근거한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거든요. 아까 청산에 살고 싶다가 지금 너무 힘들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던졌으면은 이거구나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본문에는 이 내용밖에 없지만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는 요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에는 이게 있지만 보기에는 이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구나. 네, 이 훈련을 다부지게 해야 본문과 보기가 똑같이 보이고 선지도 이제 본문에 이게 있으면 선지가 이게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조금 글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조금 더 쉬운데요. 본문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이게 일문단에 읽었던 법적 불이익이구나.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라지 A랑 스몰 A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름 방학 내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 부분은 겨울 방학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문학을 지도할 때 뭔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엮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 더 다시 가고 또 요 관계도 계속 보는 훈련을 4주, 5주 내내 훈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다른 쌤들은 부정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글 읽기라는 것은 정확한 방법으로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서 이제 국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여쭤보셔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성향이 약간 그런 성향도 아니지만 그 상담 전화를 한 번씩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봐도 상담 좀 못하는 게 2학년 때쯤이면 잘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답답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맞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겨울 방학 때도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이번 월드컵은 좀 아닐 것 같지 않니라고 했던 게 이제 저도 2002 월드컵을 본 세대로서 그 2002년 월드컵 6월 하기 1년 전부터 진짜 잘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한데 학생들은 뭔가 좀 갑자기 잘해지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는 뭐 이렇게 기이한 현상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방법으로 계속하면 된다가 그냥 저의 생각이라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요 말을 항상 좀 마음에는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인터넷에 많이 나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은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고 좀 많이 응원차 얘기는 해주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실제 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수강을 뭔가 하면 결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6월 올해 평가원에 100점을 그냥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했던 사례는 소개를 안 하는 게 맞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무튼 뭐 오래 해왔다는 부모님의 문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국어를 모의고사도 한 3등급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차근차근 하면 된다 이런 거에 동감하는 친구는 꾸준히 해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수록해봤고요. 제가 이런 작업도 좀 많이 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막 책 추천도 이렇게 해달라 하거든요. 네, 밑에 부모님 문자는 이제 읽기 좀 바쁘시겠지만은 얘가 저랑 상담 후에 본인 스스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장문 보내신 거 봤을 때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오실 때마다 정말 감사했던 게 이게 조금 변하고 있으니까 2학년 때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학년 첫 시험에서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는 2초밖에 못 받긴 했지만은 뭐 이제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내신은 그래도 뭐 전교 14등 해가지고 1등급 받긴 받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욕심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여기 보시면 또 생각보다 등수가 낮게 나왔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등 안에 들고 싶은데 14등도 이제 만족 못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뭔가 좀 계속 응원해주고 방향성만 잘 제시해주면 변하는 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마지막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애는 왜 성적이 좀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는 인터넷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월보다 3월이 좀 더 어려웠거든요. 3월 97점이면 그냥 전국 탑입니다. 네,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SNS DM으로 보낸 걸 좀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엄매 화작 나눠져 있고요. 이게 문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 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문법도 끝내고 문학도 끝내고 비문학도 끝낸 겁니다. 예, 이제 수능 특강이 2월쯤에 출간이 되는데 3월에 이미 다 끝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것도 좀 정상이다. 제 학생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강도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이렇게 뭐 조금 농담 섞어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공부한 친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먼저 도달했겠지만 조금 뒤따라가서 느리게 가면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먼저 도달했지만 아까 앞 친구는 늦게 도달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점수만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성적이 왜 안 오를까라고 좀 생각하실 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공부한 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오른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이제 1, 2학년 때 잘 해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학생들을 좀 지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비문학 자료는 저희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좀 오래 해왔고 또 인근 지역에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들 다 살려서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요. 뭐 어느 학원 가든 자체 교재라고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펴서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자체 교재인가? 라는 의문이 드시는 학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보시면 저는 아닌 게 많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군데만 돈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에서 진짜 유명한 원장님들을 왜 유명한가 봤을 때 물론 티칭 능력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수업을 자료에 녹아내시기 때문에 유명하시구나 좀 깨달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녹여보니까 학생들도 약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료 제작에 좀 힘을 좀 기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는 그냥 소개 부분이라서 한번 눈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업 내용을 직접 써서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은 보기와 본문은 똑같다. 요 시각을 보는 훈련만 좀 집중해서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끝내게 되면은 2학기 문법 범위를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신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남아있지만 요까지만 혹시 좀 질문할 거 있으신가 싶어서 좀 시간을 조금 빼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1교시가 보통 비문학 문법에서 이제 90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한 60분 정도는 비문학을 오히려 쓰고요. 30분 정도는 문법을 쓰면서 쪼개 나가는 식이고요. 근데 그렇게 쪼개도 충분히 내신 범위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놨고요. 나머지 90분은 또 2학기 내신의 중요한 문학들 이렇게 해서 90분 이렇게 수업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 교체해서 이제 문학 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은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문학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문학 담당하고 있는 김기랑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제일 처음에 문학 수업 안내 드리고, 그리고 수업 자료 조금 보여드리고,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그리고 정규 클리닉과 정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잠실여고, 그리고 동북고, 가락고 이렇게 세 학교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간단히 이렇게 좀 써놨는데, 이제 막 내신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다 보니까 또 이제 내신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정규 이렇게 설명했지만 혹시 뭐 끝나고 나서 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내신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이제 문학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학원에 이제 여름방학에 또 학생을 보내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처음부터 이제 뭐 중학교 끝날 때 뭐 요때부터 해서 문학을 조금 공부를 시키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조금 대비를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여름방학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처음 해보는 친구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이 사실 1학년에 이제 딱 여름방학, 지금 이제 막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의 커리큘럼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내신이랑은 결이 상당히 다른데요. 내신은 조금 디테일하고 내신은 조금 상세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좀 따라간다면,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수능에는 이런 거 안 나온다라는 말을 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능만의 그 출제 방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신과는 조금 다른 공부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국어과에서만큼은 저는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능 문학을 공부할 때는 결국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문을. 그래서 작품을 감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지를 보고 선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선지를 보고 지문이 답을 고를 때 이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고른다.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겠죠. 지문을 읽고 선지를 읽고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답을 푼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수업 때 다 이제 조금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학년 때는 뭘 해야 하냐면 기본 작품으로 기본적인 패턴을 써야 됩니다. 저는 문학에 관해서만큼은 고1 때 해야 할 거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냐면 이번에 이제 다들 친구들 시험을 봤지만 우리 친구들이 고1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교과서 한 권을 딱 봤을 때 이제 공통국어 1, 2 합쳐서 문학 작품이 총 몇 작품 들어있냐? 10작품 안쪽입니다. 10작품 안쪽. 그러니까 사실상 친구들이 1년간 내신을 한다고 했을 때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냐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친구들이 배우는 문학 작품은 교과서에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품끼리 성격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이 작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이렇게 대표작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정해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큰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학년 내신도 하고 2학년 내신도 하지만 2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여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실여고 1학기 중간고사만 했을 때 문학작품 시험 범위가 24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전체를 다 한 것보다 한 시험에 훨씬 더 많은 작품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사실 문학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2학년에 비해서는 공부량이 많이 부족한 시기고, 특히나 이제 1학년은 문법을 아무래도 조금 내신 때 많이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문학은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꼭 조금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뭘 해야 하냐면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 패턴을 쌓아야 하는데요.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을 내신만큼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없고, 제가 위에 써둔 것처럼 작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좀 일제강점기시다 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다까지를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다, 뭐 약간 이런 결이 있고, 아니면 공동체적 연대를 얘기하는 시다, 또 뭐 이런 작품이 있고, 아니면 뭐 빈곤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뭐 약간 이런 결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봐야 되는 거시적인 패턴이 정말 거시적이라기보다는 이 문학에서 조금 주제로 나누는 어떤 커다란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학년 때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거의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대표작들이 하나씩 들어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친구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할 때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 작품은 이런 결의 작품이구나, 이 작품은 이런 테마의 작품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품의 카테고리와 어떤 틀을 잡아주는 작업, 그게 작품의 거시적인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할 때는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지만 작품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테마가 다른 대표작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숙제를 통해서 비슷한 작품들을 반복하면서 조금 쌓아나가는 이런 식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지의 명확한 이해인데요. 이제 이번에 친구들 또 내신을 지금 보고 있지만 아마 학생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공부를 다 해갖고 이 지문 내용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어서 틀린다. 이게 이제 문학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10명 중에 그런 친구 한 8명, 9명은 정말 단언컨대 선지를 문장으로 읽지 않고 단어로 읽고 있다고 그냥 좀 처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병명은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정말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제가 여기 지금 예시 선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냈다, 뭐 이제 이런 선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푸냐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꽂혀서 좀 안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뭔가 거리가 있는 감정?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푸냐면 두루뭉술하게 풉니다. 두루뭉술하게. 읽었을 때 야 3번 선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저는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왜 3번 했어? 그럼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서요. 이거 정서적 거리 여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지 읽는 훈련이 사실 지문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선지에 사용되는 이런 개념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정확히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작년 6월 평가원에 이제 고3 애들 문제에 나왔던 지문인데,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친구들한테 이제 오늘 만약에 댁에 가셔서 아이한테 너 경외감 무슨 뜻인지 알니? 하면은 저는 대부분 사실 잘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아는 친구들도 약간 뭐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이렇게 뜨는데, 친구들이 사전에 검색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해를 못 합니다.
공경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게 뭔 소린가? 전 절대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언어적인 감이 원래 조금 좋은 친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설명할 때는 이런 사전적인 뜻 접근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을 보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작품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편인데, 경외감은 저는 내가 감히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 근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위대한 자연을 볼 때, 거대한 자연을 볼 때,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큰 자연을 볼 때 경외감이라는 이 단어가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감정, 그래서 좀 두렵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경하고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개념어를 하나씩 잡아주는 거, 이거 당연히 1학년 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약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시험을 보면 수업할 때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는데, 뭐 되게 많습니다. 단정 적어줘, 뭐 아니면 뭐 회의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회의적이라는 단어도 애들이 정말 몰라 하는 단어고,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매번 볼 때마다 판단을 못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첫 번째 조금 잡아주는 거, 이게 선지의 명확한 이해에서 저는 첫 번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수능 지문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상황에서입니다. 상황에서. 수능 선지는 전부 다 뭐를 통해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겼지 뭐다 이렇게는 안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런 걸 해서 요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 내용을 문장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봤을 때 약간 단답형처럼 정말 여기에 1번 정서적 거리 멀어진다, 2번 차를 멈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애들이 내용을 다 단어로 잘라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빨리 교정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문장으로 읽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제가 내신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하면 제가 정말 지겹게 이제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건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문장으로 봐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저는 그거는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은 그걸 못하면 사실상 필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를 문장으로 읽는 훈련, 그래서 그거부터가 저는 이 선지 이해의 가장 첫걸음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지문 자체의 큰 방향을 잡아서 지문의 어떤 틀을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렇게 조금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문의 큰 틀을 잡는다라는 게 좀 약간 어떤 식의 수업이 되냐면, 저는 현대시를 보면 처음과 끝을 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화자가 너무 슬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 중간에 조금 기뻤던지 조금 덜 기뻤던지 어쨌든 이 시는 슬퍼하는 시다, 저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시를 볼 때도 이렇게 1연, 2연, 3연 사연을 엮어서 보지 않고 여기는 슬픈 것 같고 여기는 기쁜 것 같고 여기는 또 슬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 하나를 잘 이해한다는 그 원리를 깨닫는 건 작품 전체를 보는 거랑 똑같고, 그냥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독해력이 이런 얘기다, 문학에서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받고 선지를 봤다면 답을 골라야 하는 차례인데, 아이들이 답을 고를 때도 이제 물론 선지를 제대로 봤다면 답이 거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답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사실 대부분의 지문은 작품 속에 있습니다. 작품 속에. 하지만 이 작품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어디에 있을 때도 있냐?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문학에서는 보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보기 문제를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문학의 모든 작품마다 다 붙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따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이런 것들이 보기 내용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이제 이런 보기를 끼고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조금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문의 큰 방향, 지문의 큰 맥락, 그리고 그 지문이 약간 어떤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이 시가 4개가 있다면 이 4개가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이 조금 유사하다,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이 좀 결이 같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리를 좀 해나가게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어, 그리고 개념어뿐만이 아니라 단어로 읽지 않고 문장으로 읽는 연습을 시키는 거,
예, 그렇게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할 때는 특히 조금 신경을 쓰는 건 이런 보기 문제를, 외적 준거는 사실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보기 문제 달아서 보기를 가지고 읽어라,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제 생각을 조금 넓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풀이도 같이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업 자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최준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자체 제작 교재라는 말을 사실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특히나 더 그렇지만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국어학원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 평가원 자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집을 구매를 하실 때 제가 어떤 문제집 추천하시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어 문제집 차이는 정말 답지와 해설, 그거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지문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교육청 평가원 문제들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답지가 중요하다는 게 그 답지와 문제 해설이 자체 교재의 핵심이라는 건데, 저희는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선지 전체를 읽어보면 한눈에 오답이 들어오지 않는 구성이었다. 이제 이게 구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뭐 답을 쓸 때 1번은 이래서 아니고 2번은 이래서 아니고 약간 이렇게 또 쓰기보다는 좀 작품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지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문의 해설도 들어가고 정답 해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치면 뭐 수업 영상을 다시 보지 않더라도 좀 지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지문을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라는 게 좀 기억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볼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제가 친구들한테 선지를 읽을 때 아이들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꼼꼼한 친구들은 선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약간 채굴하듯이 다 캐서 선지 나오는 단어 한 개를 다 판단을 해서 저한테 가져올 때 선생님 근데 뭐 모습은 없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선지를 읽을 때는 이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지는 이거를 물어보는 선지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자주 하다 보니 제가 설명하는 거에 좀 맞춰서 1번 선지는 요거 2개를 확인을 해야 되고 2번 선지는 요렇게 2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수업에 좀 맞춰서 제가 교재를 구성해서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는 이런 게 있다면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는 이제 지문을 설명할 때 쓰는 부분인데, 앞부분은 조금 해설에 가까운 부분이라면 이 보기 없이 읽어야 될 때는 뭐 대사와 맥락을 파악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들아 소설을 딱 처음 폈는데 소설에 대사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너 생각을 해봐라.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뭐부터 생각을 하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책을 딱 폈는데 첫 질문에서 대사가 막 나오고 있으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뭘 봐야 되겠냐? 분위기를 읽어야 되지 않겠냐? 얘네 싸우는지 뭐 사이 좋은 건지 뭐 의논하는 건지 이런 거 생각해 봐라.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처음 딱 보면은 대화로 시작한 데다가 뭐 서술자가 바뀌기 때문에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되고, 처음에 이 대화를 읽어가면서 뭐 좀 무슨 얘기하는지 잡아가라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시 교재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자체 제작 교재라고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교재를 한 주에 한 권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최준 원장님은 월화수목 거의 이제 내내 교재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교재를 계속 다음 주 거 미리 만들고 그 다음 주 거 미리 만들고 하는 식으로, 아니면 기존의 교재를 또 좀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는 정규 기간을 거의 매주 매일 교재 작업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묵혀둔 교재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26년이지만 25년 평가원 자료들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또 제가 예를 들어 26년인데 26년 3월에 했던 모의고사도 바로바로 반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좀 필요한 그런 교재들을 만들고 있다. 이건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학년 여름방학 커리큘럼인데요. 1학년은 저는 고전에 조금 집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아이들이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면서 전부 다 뭘 했냐면 현대 소설을 하나 했고 현대 시를 하나 했고 또 수필을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이 파트 자체가 아무래도 1학년 교과서가 앞부분은 현대문학이 조금 많이 들어있고 이제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고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전을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건 어휘나 뭐 고전을 하면 뭐 어휘를 어려워하고 뭐 아니면 그냥 내용을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고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은 유교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전혀 공감을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얘네 이 작가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기본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고전문학이라는 세계관을 조금 잡아주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는지를 좀 납득을 해야 아이들도 문학을 쫓아가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왜 등장하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깔아주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5작품을 실어놨는데 이 5작품은 제가 지문도 당연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문보다도 이제 앞에 2작품은 사대부 작가, 그러니까 충심에 관한 이런 내용이고 가운데 작품은 이제 자연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작품은 뭐 여성화자 이런 내용이라서 조금 크게 테마를 욕심내지 않고 한 2-3개 정도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세계관을 잡고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틀을 잡아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변동 없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고전만 하다 보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문제풀이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매주 교육청 기출을 하나씩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2세트를 하는 셈인데 한 세트 한 세트가 5대5로 하는 건 아니고 송미인곡 같은 이런 작품을 조금 많이 하고 이제 한 세트는 약간 좀 가볍게 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조금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더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여름방학 커리큘럼이었고 이제 나머지는 클리닉인데요. 또 클리닉 안내문도 여기 안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게 이제 80분 시간을 맞춰서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가는 이제 클리닉인데 사실 저희가 따로 해설을 하지 않고 답지를 나눠주고 등급 컷을 안내하고 모르는 건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거를 문제만 풀려서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셨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입증을 하는 게 저희가 정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내신하는 친구들한테 정규 안 듣는데 모의고사 클리닉만 따로 신청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전 경험이라는 게 특히나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공시가 되는 이런 시험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를 맞춰서 시험을 친다는 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알기 때문에 이 실전 모의고사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주에 거의 수업이 한 6개, 7개 시간표가 깔려 있어서 저희 재원생 친구들한테는 필참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할 때 가장 독려하는 부분도 이 실전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법 클리닉인데요. 이 문법은 이제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친구들도 2학기 내신을 어쨌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문법 기본기를 다시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기라고 돼 있지만 이 기본기라는 게 내신에 들어가는 특정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를 하든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품사나 형태소 이제 이런 식의 파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2 내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송미인곡, 사미인곡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지만 문학 작품은 정말 다다익선이고 많이 볼수록 좋기 때문에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좀 대표 작품들을 클리닉에 모아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시간짜리 수업을 하는데 작품을 거의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훑어가면서 경험치를 좀 많이 늘리는 이런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은 3개 다 신청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2개만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만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저희가 클리닉은 따로 수강료가 발생하지 않고 정규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문법도 하고 싶고 모의고사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연강이 되게끔 저희가 시간표를 짜고 있어서 뭐 내가 만약에 여름방학에 국어가 좀 부족해서 국어에 좀 투자를 하겠다 하면 뭐 수요일 4시에 와서 수업 듣고 이렇게 집에 가는 친구도 있었을 정도로 클리닉 자체로도 조금 탄탄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정규와 클리닉에 관해서 제가 문학 부분과 같이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정규 시간표는 다 이제 안내를 한번 받으셨을 텐데, 수능 정규 수업 저희가 A반, S반 두 반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S반은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지금 저희가 시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에 클리닉 안내문을 실어뒀는데, 뒤쪽에 보시면 1년 커리큘럼, 여름방학 커리큘럼, 클리닉 커리큘럼, 이렇게 클리닉 시간표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있어서 학생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가 설명회 마무리하고 이제 저나 최준 원장님이나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강의실에 남아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학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남아서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학원으로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사실 내신도 괜찮고요, 정규도 괜찮고, 저는 좀 치려고 돈 받고 갈아타고 대신 담당하고 있고, 최준 원장님은 영파여고